42페이지 고공답주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일어나. 42페이지 고공답주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공가 했었고요. 고공가가 화자가 누구였어? 집주인이 머슴들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공답주인가는 머슴 중에 우두머리 머슴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공답주인가가 수능에 출제되었었고요. 그리고 고공답주인가랑 고공가랑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고공답주인가가 출제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고공가에서는 나라 살림이 별로 안 좋아진 이유가 그게 곧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벼슬아치들이 나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벼슬아치 관리들에게만 문제를 전가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고공답주인가는 관리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임금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고공답주인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사태 분석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한데 얘는 이미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공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보기 같은 걸로 두 개는 항상 묶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공이 뭐라고? 머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머슴이 답했어. 누구에게? 주인에게 답하는 노래. 그래서 고공답주인가예요. 작가를 보니까 이원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원익이 그 당시에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영의정이면 그 벼슬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의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좀 대단했기 때문에 임금 잘못도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 듣소. 어찌한 젊은 손이 햄없이 다니신다. 마누라 말씀을 아니 들어 보나 쓴다. 어와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을 들어라. 이때 말하는 양반 누구일까요? 혹시 너네 봉산탈춤 알아요? 봉산탈춤 본 적 있어요? 봉산탈춤이 평민문학 중에서 가장 이제 풍자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학이거든요. 탈춤이에요. 탈춤이니까 탈을 썼어. 얼굴을 가렸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비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드러나면 어떡해? 아, 양반이 나 보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비판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조금 어느 정도 자제를 하게 되는데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조금 더 마음 놓고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탈춤, 그러니까 가면극 종류가 풍자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너네가 아마 봉산탈춤이랑 하회 별신구 탈놀이 이 두 가지를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봉산탈춤 보면은 내신이 나올 경우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되냐면요. 양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양반이라는 단어 다 밑줄을 쳐가지고 다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반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양반 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래? 너는 그게 첫 번째 의미야? 보통은 양반이라고 할 경우 신분 나타내는 걸 더 먼저 떠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신분을 나타내는 양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명사로 사용하는 거야. 이 양반아, 뭐 저 양반아, 뭐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러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 여기서도 여기 사용되는 양반 또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이런 대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너네가 읽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어와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 듣소. 내 말을 들으시오. 어와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을 들으시오. 어찌한 젊은 손이 어찌하여 젊은 손이 어찌하여 젊은 손이가 뭐 손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하여 젊은 손이 햄 없이 햄 뭐야? 너무 많이 나오지. 생각 없이 다니느냐. 어찌하여 젊은 손이 생각 없이 다니느냐. 마누라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느냐. 마누라가 지금은 뭐로 쓰여요? 어떤 의미로 쓰여요? 아내를 조금 친근하게 부르거나 살짝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원래 마누라라는 말은 상전이라는 의미예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주인, 상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누라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느냐. 바로 앞에서 고공가에서 주인이 막 머슴들에게 막 한참 질책을 했었죠. 그거야. 마누라 말씀, 주인의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느냐. 너는 왜 생각 없이 그렇게 다니느냐라고 했어. 그럼 저 양반은 누구일까? 이 머슴들아. 머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의미는 뭐야 그러면? 벼슬아치들아.
어와 저 양반들아, 이 사람들아, 이 머슴들아, 돌아앉아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어찌하여 젊은 사람이 생각 없이 다니느냐, 주인님 말씀을 아니 들어보았느냐까지.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바치고 돌아갈지 하는 일 다 보았네. 나는 이럴망정. 나도 뭐 뛰어나진 않아요. 나라고, 이게 신화 중에서 영의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뭐 나라고 해서 유독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뭐 나는 이럴망정. 그래도 외방의 늙은 종이, 외자라가 계속 나오거든요. 외방, 뭐 외별감, 뭐 외방마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혹은 바깥별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외자라는 말이 사용되면 머슴들 중에서는 바깥일 있잖아. 바깥일, 집안에서 뭐 하는 일 말고 바깥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머슴들이고요. 이거 실제로는 벼슬아치들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외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보통 어디? 변방 무관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바치고 돌아갈지,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네. 나도 보잘것없긴 하지만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어. 그렇게 여러 머슴들의 일들을 내가 다 보았는데 참 가관이 하면서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댁 세간이야 옛부터 이렇든가 전민이 많단 말리 일국의 소리나되. 우리 댁, 우리 집 세간이야 살림살이야. 우리 집 살림살이야 예부터 이러하던가. 우리 집 살림살이야 옛날부터 이러하던가. 옛날에는 훨씬 풍요로웠지라는 의미예요. 옛날부터 이러하던가. 전민이 많단 말이 다전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 짓는 백성들이에요. 농민이 많다는 말이 일국, 한 나라에 소래나되 소문이 났는데. 농민이 일꾼들이 많다는 말이 나라 안에 소문이 났었는데. 먹고 입는 드난종이 100여구 남아시니. 먹고 입는 드난종, 드나드는 종이 100여구. 입구자 쓰이잖아요. 그럼 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남았는데, 먹고 입는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일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 하노라 텃밭을 묵여놓고. 무슨 일을 하느라 텃밭을 다 묵혀놓았느냐.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일 하느라고 지금 텃밭을 다 묵혀놓았느냐. 왜 이렇게 나태하느냐.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농장이 없다 하는가. 홈의 연장 못 갔던가. 농장 뭐 농토죠? 농토가 없다고 하는가. 홈이 연장을 못 가졌더냐. 농토도 있고 홈이 연장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날마다 무슴하려 밥 먹고 당기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나 쓴다. 날마다 무슴하려 날마다 무엇하려고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느냐. 이거 내가 너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해오라는 해석 연습만 제대로 해갖고 오지. 그렇게 잠자고 먹고 자고 노력을 하기는 하셨죠. 그래도 한 번만 더 기대를 해볼게요. 기대 안 한다고 맨날 하면서도 이게 사람 마음이 기대를 자꾸 하게 된다. 마치 뭐 같냐면요. 너네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로또 같은 거 안 사잖아요.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확률적으로 사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도 매 주마다 몇 명씩 1등이 나오잖아. 그거 생각하면 혹시 될까라는 생각. 나는 거의 안 사기는 한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 명절. 그거 아니면은 꿈 꿨을 때. 근데 꿈을 꿔도 돼지 꿈도 꿔보고 똥꿈도 꿔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재물운이잖아요.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 기대를 자꾸 하게 되네요.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에서 낮잠만 자느냐. 아해들 탓이런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거든 고이한데. 소먹이는 아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진지하는 어린 손내 한 계대를 기롱한다. 아이들 탓이런가 우리 댁 우리 집 종의 버릇을 보거든 참 괴이한데. 우리 집 종의 버릇을 보거든 참 괴이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냐면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마름이라는 말은 너네 들어봤죠? 그 머슴들 중에서도 약간 윗집책이에요.
마름이라는 말을 너네는 거기서 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소설 보면은 지주 있고 지주 밑에 누가 있어? 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름들이 지주를 등에 업고 가난한 이제 사람들을 수탈하고 이런 작품들이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마름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가 보네요. 소설 좀 읽으세요.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먹이는 아이들, 지금 머슴들이 전부 다 뭐였어?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지. 소먹이는 아이들은 뭐? 하급관리들이 상마름, 상급 관리들을 능욕하고, 지금 어떻게 위계질서가 전부 다 흐트러져 버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 탓이런가 우리 댁 종의 버릇을 보거든 참 괴이한데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진지하는 어린 손내, 진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벼슬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선비들.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손이 한 계대는 뭐 양반 혹은 어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한 양반을, 한 어른을 기롱한다. 희롱하는구나. 이것도 어때요? 다 위계가 무너졌어.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수직 관계가 제대로 지켜져야 기강이 바로 설 텐데, 왜냐면 이 당시는 신문제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미 다 혼란스러워져서 명령 체계도 엉망진창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희롱하고 그런 그 문란해져 버린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삐삐름 재금 먹고 애로 제일하니 한 집에 수한 일을 뉘라서 심써할고. 삐삐름 재금 먹고, 삐삐름 옳지 못하게 재급 뭔가를 모은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게 뭐 재산을 모으고, 옳지 못하게 뭐 빼돌려서 물건을 모으고, 옳지 못하게 재산을 모으고. 애로는 제각기 제일하니, 자기 일만 하니. 벼슬아치들이 뭐 나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하게 자기 재산만,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애로, 제각기, 자기 일만 하니. 한 집에 수한 일을, 한 집에 수한 일, 숱한 일을, 수많은 일을, 한 집에 수많은 일을 누라서 심써하고. 누가 힘써서 할까? 한 집에 그 수많은 일을 누가 힘써서 할까? 곡식고 비었거든 고직인들 어이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될자인들 어이하고. 곡식 창고가 비었거든, 곡식 창고가 텅 비었거든. 고직,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인들 뭐 어찌하겠으며. 벼슬아치들이 일을 안 하니까 국고가 완전 거덜났어. 국고가 거덜났으니까 뭐 창고직인들 뭐 어쩌겠어. 세간이 흩어지니, 살림살이가 전부 다 흩어지니 될자인들 어이하고. 될자이, 이거는 질그릇이에요. 그릇. 세간, 살림살이가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릇도 남아나지가 않는구나. 될자인들, 그릇인들 어이할고.